샌드백을 칠 때마다 샷건 소리가 나는 마이크 타이슨. 그는 복싱 스타일뿐만 아니라 링 밖에서도의 언행이 거친 것으로 유명하죠. 혹시 그가 당시 챔피언이었던 선수에게 그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아이들을 잡아먹겠다 고 도발을 하였으나 막상 경기가 펼쳐지니 타이슨이 오히려 KO 당해버린 사건을 아시는지요? 네, 타이슨에게 가족욕까지 들었지만 KO로 복수를 해준 챔피언은 바로 레녹스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는 청소년 시절부터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 아마추어 복싱 무대를 휩쓸던 마이크 타이슨과 레녹스 루이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타이슨의 트레이너인 커스 다마토 코치는 먼 훗날 이들이 다시 만날 것을 예언하고 무려 20여 년이 흐른 2002년 두 사람은 예언대로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의 만남과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이 되고 싶은 저는 차도르입니다. 1983년 주니어 세계 선수권 복싱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레녹스 루이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커스 다마토는 그를 뉴욕 캐치길로 초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마토의 지휘 아래 아마추어 무대를 휩쓸고 있던 마이크 타이슨, 그렇게 17살의 타이슨과 18살의 루이스의 첫 만남이 84년 4월에 성사되고 혈기왕성한 두 선수는 일주일 동안 피 튀기는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서로의 입과 코에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치열하게 주먹을 주고받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특히 타이슨이 추천하는 옛날 싸움 영화를 시청하며 그들의 동작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들의 스파링을 지켜보던 커스 다마토는 두 사람 모두 세계 챔피언이 될 것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는 스파링 도중 흥분하며 달려들던 타이슨에게 언젠가 루이스를 다시 만나게 될 테니 그러지 말라며 다그치죠. 이 말을 듣던 루이스는 다마토의 말이 가슴에 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나고 이후 오랫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프로 무대에 먼저 오른 것은 마이크 타이슨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85년 시원한 KO 승리로 출발을 알린 그는 한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며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데요. 그는 복싱 헤비급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발력과 스피드로 엄청난 KO 장면들을 만들어내며 상대 선수들이 겁을 먹을 정도로 무적의 포스를 뿜어냅니다. 이렇게 타이슨의 기량이 절정을 찍을 무렵 루이스는 느지막이 프로 무대에 입성합니다. 대신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지속하던 루이스는 88년 서울올림픽에 캐나다 대표로 출전하고 복싱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캐나다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죠. 그렇게 아마추어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찍은 루이스는 거물급 프로모터들의 러브콜을 잇따라 받으며 프로 무대로 화려하게 등장하고 이후 WBC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립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만남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루이스가 한창 떠오르던 당시 타이슨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복귀 후 홀리필드의 귀를 깨무는 바람에 또다시 링을 떠나게 된 것이죠. 반면 사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던 루이스는 WBC, WBA, IBF 등 여러 기구의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타이슨을 무너뜨린 홀리필드마저 격파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슨은 자신의 힘으로 시합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홀리필드와의 경기 후 2년 만에 가진 복귀전에서 프랑소아즈 보타를 KO로 잡아내고 연이어 무지막지한 KO 장면들을 만들어내며 다시금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 모으게 되죠. 특히나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바리스를 KO시킨 타이슨의 인터뷰였는데요. 그는 격양된 어조로 루이스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그의 아이들을 잡아먹겠다며 수위 높은 도발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2년 뒤 두 선수의 매치가 드디어 확정됩니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장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흥행의 발판을 마련하고 페이퍼뷰 195만 건을 팔아치우며 당시 유료 시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죠. 참고로 난투극 도중 타이슨이 루이스의 허벅지를 물어뜯는 바람에 33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현장에 있던 WBC 회장이 탁자의 머리를 부딪히며 기절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루이스와 타이슨을 상대로 5,6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날 것이라는 다마토의 예언이 무려 18년이 지난 2002년
각종 언론과 팬들의 기대를 받으며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두 선수,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체를 뒤로 당겨 잽을 피해내고 순식간에 거리 좁히는 타이슨, 좀처럼 유효타를 허용치 않는 루이스의 안면에 잽이 닿습니다. 활발한 상체 움직임으로 시동을 걸어보는 타이슨, 워킹 스텝으로 파고드는 틈에 어퍼컷을 노려보고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며 저돌적으로 싸워줍니다. 타이슨 전에 대비하여 어퍼컷을 가지고 나온 듯한 루이스, 거리가 깨진 순간 지체 없이 클린치로 대응합니다. 체격 차이가 상당해 보이는 두 선수, 클린치뿐만 아니라 상체를 밀어 거리를 벌리는 루이스,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오히려 먼저 붙어버리며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루이스, 답답해진 타이슨이 약간의 신경질을 부려보고 두 선수 모두 이렇다 할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며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거듭되는 클린치에 심판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계속해서 어퍼컷을 노려보지만 이를 타이슨이 알고 있습니다. 활발한 상체 움직임으로 잽을 흘려내고 길게 뻗어보던 타이슨,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잽을 모두 막아내기가 쉽지 않고 하나 둘씩 유효타가 얹히기 시작합니다. 어퍼컷 모션에 크게 반응하는 타이슨, 다시 한번 심판에게 주의를 받는 루이스, 날카로운 어퍼컷이 위협적으로 들어가고 틈틈이 집어넣는 잽으로 계속해서 재미를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듯한 루이스, 그러나 타이슨의 움직임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한 스텝 나가주며 펀치 연타를 사전에 봉쇄하는 영리한 움직임, 잽을 타고 들어가는 어퍼훅, 곧바로 밀어버리며 거리 싸움을 지배합니다. 전성기의 좌우 움직임이 마음처럼 나오지 못하는 타이슨, 위험한 거리에서는 상대해주지 않고 빠져버립니다. 자꾸만 잽에 걸리며 전진이 끊겨버리는 타이슨, 원거리에서는 잽이, 근거리에서는 클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슨이 느려진 것을 간파하고 강하게 집어넣는 루이스, 짧은 주먹을 내기도 전에 끌어안아 버립니다. 드디어 파고드는데 성공하는 타이슨, 기회를 살리기 위해 힘을 실어보지만 또다시 클린치에 막혀버리고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시간이 지체됩니다. 타이슨의 움직임을 침착하게 따라가는 루이스, 시간이 흐를수록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며 숏펀치를 때릴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을 붙이고 얼른 껴안아 버리는 루이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탄력만큼은 아직까지 건재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지켜보며 뒷손 타이밍을 재고 있는 루이스, 궤적이 큰 어퍼컷이 아슬아슬하게 빗겨가고 힘을 실은 원투가 위협적으로 들어갑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자 당황한 표정이 엿보이는 타이슨, 시동을 걸어보기도 전에 루이스의 주먹이 당도하고 힘을 준 레프트 훅도 통하지 않습니다. 버킹하고 레프트 바디 찔러 넣는 루이스, 품으로 파고들기에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이슨이 지쳐갈수록 여유를 찾아가는 루이스, 라운드 초반에 비해 스피드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잽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다리가 멈추는 순간 마음 놓고 휘둘러보는 루이스, 빠르면서도 무거운 잽이 안면에 얹히고 스트레이트가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타이슨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누르기로 인한 슬립으로 판정하고 다운 대신 주의를 받는 루이스, 타이슨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체력 손실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마우스피스도 물고 있기 힘든 상황에서 라운드가 끝이 나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며 5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잽을 던짐에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루이스, 지속적으로 사각을 잡으며 여유롭게 풀어갑니다. 기습적으로 튀어나보지만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타이슨의 짧은 주먹 또한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주먹을 던지는 족족 성공시키는 루이스, 체력이 빠진 타이슨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반치까지 섞어주며 타이슨을 괴롭히고 길다란 팔 길이를 이용하여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클린치와 백스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루이스, 머리 움직임이 느려진 만큼 수많은 유효타를 허용합니다.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루이스의 잽, 어떻게는 비집고 들어가 보지만 묵직한 라이트가 그를 맞이하고 타이슨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집니다. 남은 체력을 짜내 기어를 올려보는 타이슨, 그러자 루이스 역시 속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조금도 쉬는 법이 없이 쏟아지는 루이스의 잽, 원투에 이은 클린치로 후속타를 저지하고 또다시 원투를 꽂아 넣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거리를 좁히더라도 다시 동작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타이슨, 올려치는 스트레이트도 어깨에 걸립니다. 이제는 머리를 흔드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고 쏟아지는 잽에 반응하지 못하며 승부는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쉴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클린치를 밀어버리는 루이스,
더블 잽에 이은 라이트 훅 또다시 밀어냅니다. 오랜만에 좋은 공격을 시도하는 타이슨. 하지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맞춤 전략을 끝까지 수행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루이스. 들어오는 타이슨에게 짧은 팔꿈치 공격을 노려보고 어퍼컷을 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팔꿈치로 넘어갑니다. 라운드 초반만큼은 매섭게 움직이는 타이슨. 안일한 클린치를 숏어퍼로 응징해줍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게임을 유지하는 루이스. 잽으로 0점을 잡으며 스트레이트까지 꽂아넣고 라이트 훅을 치는 척하며 팔꿈치로 마무리합니다. 마치 홀리필드가 그랬던 것처럼 클린치와 반칙을 제대로 섞어주는 루이스. 너무나도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가며 이따금씩 KO를 노려봅니다. 레프트 훅을 주고받는 두 선수. 자꾸만 루이스의 거리에서 펀치 공방이 일어나고 일방적으로 재미를 보다가 클린치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상체가 내려온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퍼컷을 때려보는 루이스. 집중력이 흐트러질 법도 한데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슨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루이스의 잽. 맷집으로 버텨내고는 있지만 반격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마음 편히 KO를 노려보는 루이스. 발까지 붙이고 때려보지만 타이슨의 주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차분하게 잽부터 시작하는 루이스. 기습적인 바디투가 가드에 막혀버리고 연달아 어퍼컷이 터지면서 다운이 선언됩니다. 이제는 눈을 뜨기도 힘들어 보이는 타이슨. 기나긴 승부의 끝을 내기 위해 루이스가 달려갑니다. 어퍼컷에 이어지는 훅 연타. 반응하지 못하는 타이슨. 힘을 짜낸 라이트 훅이 크게 빗나가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면서 두 선수의 경기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20여 년 만의 만남에서 승리를 차지한 레녹스 루이스. 치열하게 펼쳐졌던 신경전이 무색할 정도로 경기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아웃파이터와 인파이터의 전형적인 대결 구도에서 루이스는 정석대로 타이슨을 상대했고 잽과 풋워크로 거리를 유지하다 접근전을 클린치로 막아내는 패턴을 8라운드 내내 보여주었는데요. 전성기 시절 엄청난 탄력과 순발력으로 누구보다 아웃파이터를 잘 잡아냈던 타이슨이지만 예전의 기량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선수 생활의 끝자락에 접어든 시점이었고 사실상 루이스의 잽에 거의 농락을 당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 두 선수는 비슷한 시기에 링을 떠납니다. 타이슨은 이어지는 경기에서 보란듯이 KO 승리를 거두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KO 패배를 당하며 선수 생활을 정리하게 되고 루이스는 클리치코에게 승리하며 헤비급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하지만 그 경기를 끝으로 갑작스레 은퇴를 발표하죠. 그러나 두 선수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로이 존스 주니어와의 이벤트전을 치른 타이슨이 에반더 홀리필드와 레녹스 루이스에게 복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인데요. 실제로 타이슨과 루이스의 매치가 2021년 9월에 잠시나마 성사된 만큼 아직까지는 2차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20년 만에 성사된 대결에 이어 다시 20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격기 종목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